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 길이가 8인 9의 4분의 1을 9의 중심을 지나도록 잘라내고 남은 도형이랍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동그란 어떤 과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이만큼 잘라서 동생한테 주고 내가 나머지를 4분의 3을 먹을 생각이죠? 나쁜 놈이죠? 네. 근데 이 입체성의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는데 부피는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부피는 쉽습니다. 어차피 전체 무례양은 9의 부피를 말하죠? 9의 부피가 몇 분의 몇을 가졌나요? 4분의 3을 가졌겠죠. 전체 4분의 1을 뺐으니까 나머지 4분의 3을 가졌겠죠. 그럼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뭐였나요? 4파이R. 아니야. 그건 넓이고 부피. 부피요?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 몇 번? 3번. 3번 이렇게. 이걸 괜히 곱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네. 그럼 반지름 3번 곱하기 몇 분의 몇? 4분의 3. 이게 9의 부피의 4분의 3. 이제 천천히 약분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3과 여기는 3 약분되고 각각 1로 지워질 테고 여기는 4 약분되고 1 남고 여기는 2가 남죠. 그럼 남은 거는 분모는 안 남았죠? 그럼 남은 숫자 4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2를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88, 64에 다시 8을 곱하는 거니까 48, 32 68, 48, 네, 512 이렇게 되겠죠. 512 파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부피죠. 계산상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부피는 별로 안 어려워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 납득 가능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 문제는 겉넓이가 좀 귀찮습니다. 겉넓이. 얘도 선생님 9의 겉넓이의 4분의 3 아닐까요? 부피가 4분의 3이었으니까 9의 겉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9의 겉넓이에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9의 부피에 4분의 3을 구하면 9의 겉넓이에 4분의 3을 곱하면 어디만 색칠되냐면 여기만 색칠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해됩니까? 동그란 구에서 4분의 3을 딱 빼고 나머지 색칠 안 하면 딱 여기만 색칠되고 실제로 여기는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는. 이쪽은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따로 색칠을 더 해야지만 이 도형의 겉넓이가 계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도형의 이름이 뭔가요? 반원이에요. 그럼 얘도 반원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넓이 합치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도 역시 원넓이 하나 더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실제로 겉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계산 마무리.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 맞죠? 원넓이의 4배. 4파이 곱하기 반지름 2번. 반지름 8 곱하기 반지름 8. 그러다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원넓이. 반지름이 얼마짜린? 8짜린 원넓이죠. 그렇잖아요? 이 길이가 8이면 이 길이도 8일 테고. 그럼 반지름 8짜린 원넓이니까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계산합시다. 이제 마무리.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남을 테고 88, 64에 3을 곱한 거죠. 192가 되네요. 192파이 더하기 여기는 64파이 합치게 되면 256파이 겉넓이는 256파이가 된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 길이가 4인 9에 4분의 3을 9의 중심이 아까는 4분의 1을 지우고 4분의 3을 남긴 거라면 이번에는 4분의 3을 지우고 4분의 1만큼 남은 거죠. 그러니까 좀 전은 내가 4분의 3을 먹었잖아. 이거는 내가 안 먹었던 부분을 동생한테 줬을 때 그 동생이 먹는 부분의 부피나 겉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이거 먹으면서 굉장히 니를 욕하고 있겠지? 아 진짜 더러워서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아 저런 사고니까. 저런 사고이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그럼 네가 동생이면 잘 알잖아. 동생이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 더 잘해줘야지.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제 합니다. 부피부터 먼저 구합시다. 이 도형은 아까 부피니까
구의 부피의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있나요? 4분의 1을 가지고 있죠. 4분의 3이 버려진 거니까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구부피 구하는 공식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몇 번? 3번. 근데 그 앞에 뭘 곱해야 돼요? 3분의 4. 네, 9는 3분의 4. 곱하기 다시 몇 분의 몇? 4분의 1. 자, 계산 잘 합시다. 이렇게 갖고 나면 네, 각각 1이 남고 여기 아까 4, 4, 4 곱하면 64죠? 64에 3 곱하면 아까 계산했어요? 192파이. 부피는 끝났네요. 깔끔하게 저렇게 192파이가 정답이에요. 자, 근데 건널비는 안 그렇다고 했잖아. 건널비를 구할 때는 9의 건널비에 몇 분의 몇? 4분의 1을 가졌으나 이렇게 하다 보면 9의 건널비를 색칠하려면 여기만 색칠된다고 그랬잖아요.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라고요? 여기 있는 반원 부분과 이 바닥에 있는 이 반원 부분은 아직 색칠이 되지 않은 겁니다. 9 표면만 색칠했지 이 단면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던 잘려서 나왔던 단면까지 색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 반원 두 개 합치라는 얘기는 다시 원넓이 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산해 봅시다. 9의 건넓이 구하는 공식은 4파이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 원넓이의 4배. 그럼 4파이 곱하기 반지름 2번. 4 곱하기 4. 공식 외워야 된다. 이거를 막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따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거의 게으른 사람이야. 공식을 계속 안 외우고 있다는 뜻이니까. 4파이 r 제곱. 4파이 곱하기 반지름 2번. 곱하기 그게 구원넓이인데 거기다 4분의 1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기 반지름 4짜리 원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파이 약분합니다. 1 여기 1 4 4 16파이 더하기 4 4 16파이 둘을 더하면 32파이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반지름 길이가 10인 반구의 건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이거 좀 전에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반구니까, 이거 힌트만 드릴게요, 다시. 반구니까 이렇게 9의 반을 낸 거겠죠.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이 반지름이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부피를 구할 때는 9의 부피에 몇 분의 몇? 이게 9의 부피에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겠죠. 반이니까. 반구잖아. 9의 반이잖아요. 그럼 9에 들어간 물의 양에 딱 반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건넓이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건넓이는 9의 건넓이에 몇 분의 몇? 2분의 1을 계산하는데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어디만? 이 표면만 계산되고 어디가 색칠되지 않는다고요? 아래에 있는 이 원이 색칠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다시 거기다 뭘 덧셈해야 됩니까? 원넓이 하나를 이렇게 덧셈해야 총 반구의 건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랑 비슷하죠?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집에서 이제 이걸 복습용으로 이제 계산하세요. 오른쪽 그림은 원뿔 모양의 과자 안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반구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뿔 모양의, 이거 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아이스크림 모양. 그러니까 원뿔 모양에다 아이스크림 채워 넣어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만 이렇게 채워지겠죠? 근데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위에 있는 반구 모양으로 다시 이렇게 쌓아 올려서 저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의 부피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두 개 도형의 부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도형의 이름은 없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도형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니까. 위에 있는 도형은 무슨 도형이에요? 반구입니다. 그러면 반구의 부피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 아래 있는 도형은 무슨 도형이에요? 원뿔이에요.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면 됩니다. 원뿔 부피를 구하는 건 공식이 뭐였죠? 3분의 1 곱하기 원뿔은 항상 3분의 1 붙고 그 다음은 기둥의 부피. 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민넓이 곱하기 높이. 그렇죠. 민넓이 곱하기 높이.
민넓이 곱하기 높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반구의 부피는 이건 공식 있잖아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렇죠? 3분의 4 곱하기 반지름 3번. 거기 몇 분의 몇? 2분의 1.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해봅시다. 반구의 부피, 어차피 이게 9부피의 반이니까 앞에 쓴 것까지가 9의 부피를 구하는 거였고 9부피의 2분의 1 계산한 거죠. 이게 반구의 부피예요. 그냥 써. 있는 대로 공식만 잘 외우고 갖다 쓰면 된다고.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3번. 이걸 억지로 5를 3번 곱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열해 쓰라고.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필요하면 약분도 해야 되는데 약분 안 되면 그때서 곱하면 되는 거고 굳이 처음부터 곱해서 나중에 약분되는 숫자를 미리 곱해내고 또 약분하고 이런 짓 할 필요 없이 일단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 자, 그리고 보니까 약분되는 건 없죠. 그럼 약분되는 거 없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분모 3과 약분될 게 없고 분모 2와 약분될 게 여기 있네요. 여기 4 약분될 1, 2 여기는 1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는 얼마 남냐면 3밖에 안 남죠. 분모는 여기 1이니까. 그럼 3분의 파이를 붙이고 나머지 숫자 여기는 2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0. 5 두 번 곱하면 얼마죠? 25. 25에 10 곱하면 250. 그러니까 반구의 부피는 3분의 250파이가 됐네요.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 밑에 원뿔 부피는 기본적으로 3분의 1 곱하고 곱하기 민넓이. 민넓이는 이게 민넓이잖아요. 원넓이네. 원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높이 얼마? 15. 약분합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5가 남죠. 그럼 남은 건 25파이에다가 다시 5를 곱하라니까 125파이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계산하시면 돼요. 3분의 250파이에다가 더하기 125파인데 이거 통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3으로 통분해야 되죠. 그럼 앞에 있는 거 3분의 250파이는 그냥 쓰면 되고 더하기 이가 3으로 통분하기면 3분의 이거 3 곱해야 되겠죠. 125에 3을 곱하면 375 파이. 둘 덧셈해요. 3분의 250에 375를 더하면 500, 625 파이. 파이는 여기다 써도 되고 뭐 옆에다 써도 괜찮고 이렇게. 약분이 안 되잖아요. 620은 3의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혹시 9번 문제 풀 때 여기 이 문제 계산하신 분 있다면 공부 헛하신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 원뿔 부피의 그릇으로 몇 번을 부어야 그러니까 잘 들어. 원뿔 부피에다가 몇 번을 더 여기다 부어야지만 여기 물이 다 찰까라는 건데 잘 보면 두 도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반지름 길이가 서로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서로 같고 그 다음 뭐가 같죠? 높이가 같습니다. 그렇지? 그럼 밑넓이 같고 높이 같은 뿔과 기둥의 부피는 각각 몇 분의 1? 3분의 1 배웠잖아. 똑같은 밑넓이에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원뿔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을 가지며 따라서 원뿔 부피의 몇 배가? 3배가 원기둥 부피죠. 그럼 몇 번 부어야 돼요? 3번 붓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아까 것처럼 무슨 조건? 반지름이 서로 같고 그냥 밑넓이 서로 같고 뭐도 같아야 되죠? 높이도 같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밑넓이도 틀리고 높이도 틀려. 그러면 이게 3번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같은 밑넓이에 같은 높이라면 그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부피, 원뿔이기 때문에 그럼 원뿔 모양의 3배가 원기둥 부피가 될 테니 저거를 3번 부으면 저기에 물이 차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기회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용을 보고 반지름 같고 높이 같네? 이건 보라면 3번.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하는 문제라.